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보탈 랩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는 피보탈 랩스의 도쿄 오피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최희원이라고 합니다. 제 슬라이드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해봤어요. 이 모든 것은 어느 여름날 싱가포르의 술집에서 발생해 버렸습니다. 좀 랩스니까 문화에 대해서 지금 기술과 문화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점점 비즈니스 트랙하고 문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랩스니까 좀 문화적으로 뭔가 다른 거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제대로 랩스가 무엇인가를 투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술김에 생각이 나서 손으로 써서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해보자. 과감하게 술김에, 과감이 아니라 술김에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피보탈 코리아에서 그렇게 하자고 밀어붙여 주셔가지고 바로 다음날 후회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떨리네요. 저에 대해서 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조금만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보탈 랩스 원래는 토론토 캐나다에 처음에 입사를 해서 한 8, 9년 전이고요. 주로 실리콘밸리 쪽의 고객사들하고 이름 되면 아실 만한 분들 여태까지 많이 일하다가 한 4, 5년 전에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피보탈 랩스가 진출하자고 결정이 났을 때 운 좋게 그 중에 시드 멤버 중에 발탁이 돼서 정말 아쉽게도 저는 서울 오피스를 꿈꿨지만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참 재밌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뿌리를 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믿고 있는 저 신념과 그리고 이 선진 기술들 좀 빨리 가져오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쭉 가지고 있었지만 한 4년, 5년 정도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피보탈 코리아 우리 KF님 지휘하에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고 좋은 고객분들 지금 계속 만나고 앞에서 나온 KB도 계시고 삼성 그리고 LS안전 포함해서 많은 이제 고객사들과 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었던 서울 오피스에 진출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져서 오늘 같은 기회는 정말 저한테 정말 행복한 기회인데요. 왜 이렇게 다들 저의 행복을 몰라주시고 이렇게 경직돼 계십니까? 좀 스트레치 한번 해볼까요? 예. 랩스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조금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 해야 되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좀 이 중압감에 좀 뻔뻔해짐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제가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인데요. 아직 타이머가 안 돌아가네요. 타이머 시작해 주시겠어요? 벌써 5분 정도 쓴 것 같은데 그대로 25분 제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Balanced Product with Balanced Team입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메소돌로지도 많이 나왔고 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XP 방금 전에 LS안전 측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많은 부분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주로 기술적인 것보다는 프로세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들어있지만 결국엔 이게 어떠한 팀으로 녹아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설명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되게 막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유행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태까지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전부 다 영어였어요. 영어 또는 일본어. 한국말로 이런 키워드를 접한 게 사실 이번에 처음이에요. 근데 보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한국말. 그래서 한국말로 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확실성, 변화의 속도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현대 사회에 특히나 우리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것을 품어야 하는 우리 모든 산업에서 가장 주적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변화의 속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화와 그 불확실성의 속도 이게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uncertainty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애자일입니다. 민첩한 대응. 그런 민첩한 대응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민첩한 대응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런 지속적인 것들이 혁신을 이뤄내고 그 혁신 안에는 인재들, 집단 지성, 너무 멋있는 말이죠. 코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 지성은 자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행동들은 다 학습의 일환이고 때로는 그 학습은 실패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이런 프로세스에서 오고 또 위에 분들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에서 옵니다. 위에 분들 얘기를 하면 또 리더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결국에 애자일에서는 전원이 리더가 되는 체계가 돼야 되고요. 그 전원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전원이 오너십을 갖게 되고 결국에 반대로 누구도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블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구조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한 구조는 실시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것만 해도 제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맞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프로세스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25분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기회만 된다면 25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들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더 깊이 토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명함 드리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3기는? 3기는 오늘부터 3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피보탈 랩스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고객사들하고 만나서 3기고 4기고 5기고 하면서 들어왔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그 기업들의 그 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종합해서 추려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마도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피처나 어떤 피처 뭐라 그러죠? 기능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할 때 takes forever,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이 걸리죠. 때로는 보통 months에서 years 이렇게 걸립니다. 그게 기본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애자일이 도입되기 전, 애자일 이후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흔히 듣는 코멘트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유저들이 제일 중요하죠. 어더팅 하지 않아요. 사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네요.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인력을 쏟아 부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유저들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낭비는 없고 그것보다 실망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패턴이 뭐냐면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유저의 얘기를 듣고 현업의 얘기를 듣고 요구 조건 사항을 취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키고 나서 사내에 있는 IT 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SI들에게 이 규격이라든지 이 플랜들을 다 전달을 해서 결국에 만들어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서 만들어서 받았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익스펙테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의 모든 것들 어떻게 되느냐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애자일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좀 더 그럼 이 문제들이 좀 더 프로세스화돼서 보면 어떨까라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조금 줌을 한번 해볼까요? 고개를 가운하시기 전 처음에는 분석부터 시작하겠죠. 누군가 어떤 쌓여있는 데이터를 보고 아니면 시장 환경을 보고 경쟁사를 보고 어떤 분석을 하게 돼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짤 겁니다. 그 계획을 짜가지고 스테이크홀더들한테 보여드리겠죠. 보여드리고 나면 당연히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참 잘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지만 이게 뭐야, 어쩌라고 이런 반응도 오고 거기다 기분 상하고 이런 일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리바이즈를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분석을 하게 되고 다시 플랜을 하게 되고 그 플랜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죠. 다시 찾아가면 한 번에 또 끝나지 않아요. 또 플랜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 벌써 몇 주 또는 혹은 몇 달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버짓을 받았다고 쳐요. 버짓에 대한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재무부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허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도 고객사들하고 세일즈하고 일하면서 많이 겪는 허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또 파이낸스 팀이 전혀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가져가서 리바이즈를 하고 몇 번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어느새 몇 주가 몇 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결국에는 어프로브를 받았다고 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되죠. 만들기 시작해야 되면 IT 팀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SI를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봐서 깊숙이 들어가서 5가지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다들 공감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플래닝이죠. 다시 한번 이제 이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 요구 사항들을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 디벨로퍼들이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QA를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또 이 execute 안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다가 늙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출시를 결국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매저를 하게 되고 이미 그 트렌드는 없어져 버렸고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일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5개의 서클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 주세요. 이걸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말하는 속도나 이런 거 괜찮으신가요? 다 예. 공감하시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또 힘내고 예 하겠습니다. two thumbs up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랬던 5개의 서클을 보시면 뭐 플랜, 디자인, 빌드, QA, 테스트, 릴리즈 이런 식으로 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플랜을 하게 되죠. 보통은 PM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PM은 저희가 말하는 PM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봤더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일정이라든지 뭐 공급 수유 뭐 이런 어려운 한국말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피처들을 뭐 락다운하고 이걸 언제까지 몇 명을 투입해서 언제 런칭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웃음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채찍질 잘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채찍을 가지고 디자이너에게 갑니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오랜만에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이런저런 뭐 디자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유저하고도 때로는 얘기하고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겠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이거 내가 시간도 없고 한데 이거 빨리빨리 맞춰야 돼. 그래서 막 장롱 속에 들어가서 막 해야 되고 혼자서 밤새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화가 나고 누군가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또 화가 나 있어요. 디자이너가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엔 그럼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제 생각에 완성이란 없지만 어쨌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걸 가지고 뭐라 하죠? 스펙 다큐라고 그러죠. 스펙을 만들어 놓은 표시해 놓은 정의 내려 놓은 뭐 몇 센치 몇 픽셀 이런 거 이 색깔은 무엇이고 이런 뭐 설명서 같은 걸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만듭니다. 그것만 만드는데도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디벨로퍼한테 줍니다. 디벨로퍼가 보고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어서 어느 시점에선 디자이너가 PM이 또 보겠죠. 봤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던 스펙 다하고 좀 달라. 픽셀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인터랙션도 내가 상상했던 거랑 또 달라요. 그러면 보통 뭐 디벨로퍼는 뭐 수가 좀 많겠죠? 이 사람들도 힘들고 이 사람은 또 화가 나고 갈등이 시작했는데 다 해피하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쌓여가고 불만은 쌓여가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툼이 시작됩니다. 너무 과장인가요? 이런 경우를 제가 봐서 제가 운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개월간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만들어진 완성된 코드를 누군가는 또 테스트를 하고 버그를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이 사람들이 화나요.
갈등을 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이 워터폴에서는 누군가는 화가 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책임을 따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 통과를 했다고 칩시다. 마지막에 누가 있죠?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들이 100%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돌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누군가는 진급을 하고 뭐 그런 일들. 그런 것 너무나 제가 좀 과장을 심하게 했지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루프라고 해야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 플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이 긴 여정에 이 긴 여정의 피드백 루프가 너무나 길어요. 바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시점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피드백 루프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 된다? 하이 리스크가 된다. 피드백이 루프가 길면 길수록 리스크는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분밖에 없어. 워터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랜, 디자인, 빌드, QA, 테스트 이 긴 피드백 루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만들어낼 리스크. 우리가 이 시장에 사실은 필요 없을 만한, 누군가 사용해주지 않을 만한 어떤가를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낼 확률, 그걸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unvalidated effort. 그런 잘못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validation은 언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validation, 검증이 없이 계속해서 나의 돈과 나의 노동력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면 그것들이 쌓여서 그것을 저희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지금 시간을 제가 축을 두고요. 위로는 리스크를 축을 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프로세스 안에서는 리스크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큰 리스크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5개의 펑션들이.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이 예쁘게 안 돼서 시간이 아무리 모자라도 선 예쁘게 그려야 됩니다. 밸리데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을 안 하고 넘어간 그 숫자들, 그 노력들이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만들어서 밸리데이션을 해서 리스크를 끌어당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아까도 많은 얘기가 IPM이라고 Iteration Planning Meeting이라고 나와서 저희가 말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터레이션 주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큰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작은 실험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설이 무엇인가, 어떤 위험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푸시하고 릴리즈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대응하고 또 이터레이트하고 피벗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과정들. 그래서 이 조그만 삼각형을 다시 한번 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과정, 만들고 배포하고 반응을 보고 배우는 이 과정, Build, Measure, Lear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두고 있는 메소덜로지가 린 스타트업입니다. 린 스타트업에서는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개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철학이에요. 린 스타트업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 Build, Measure, Learn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쁜 선을 그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을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Build, Measure, Learn의 사이클로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리스크를 컨트롤하자.
라는데, 그런데 이제 안에 보시면 지금 5개 서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서클의 이 형태의 팀, 어떻게 보면 팀인데요, 이 팀의 형태로는 이걸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장하는 게,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팀은 무엇인가? 여기다가 디자인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벨로퍼를 두고요, 그 다음에 PM을 두고, 기본적으로 이 세 유닛이 한 팀이 돼서 이 하나의 사이클을 빨리 진행을 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서클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뭔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아까 다른 분들이 여담이지만 시간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보다 말이 빠르네요. 다른 훌륭하신 우리 연사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 더 테크니컬하게 더 깊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을 때 저도 감동 깊게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거짓말 못해서. 그런데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슬라이드가 나오면 카메라가 막 올라와서 막 찍더라고요. 근데 제 프레젠테이션은 아직까지는 카메라가 많이 안 보여서 지금 아주 의기소침해지고 있습니다. 신용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빨리빨리 반응을 캐치해서 어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애자일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피보탈 랩스에서 살아남고 있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카메라 들실 준비들 하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슬라이드 나오니까요. 디자인, 디벨로퍼, PM이라는 이 세 가지 펑션을 한 곳에 묶어서 팀을 만들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디자인이라는 펑션,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펑션, 그리고 디벨롭먼트라는 펑션. 이 외에도 다른 펑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라고만 봐주시고, 하나의 그냥 제가 가장 많이 봐온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좀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자인은 무엇인가라는 거 했을 때, 디자인이라는 말은 참 아직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디자이너 출신이고,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출신이고,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를 하기 전에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가 그 사이에는 영화계에서 영화 쪽 일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 기술들을 늘려오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디자인이라는 인더스트리에 제가 뛰어든 게 가장 긴데, 가장 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 이 명제가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디자인한다 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그러면 그럼 내 인생에 색깔 입히고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설계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 지금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탐구해서 찾아낸다. 이런 게 이제 포함되는 게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에서의 디자인은 결국엔 한마디를 정의하자면 유저를 대변하는 겁니다. 대변이라고 하면 좀 유저의 대변인. 그리고 그렇게 그 논리로 가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건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디벨로퍼들은 그럼 뭘 대변하겠죠? 제가 좀 바보 같아요. 이런 큰 강연장에서 대답이 나오는 걸 기대하면 안 되는데 늘 좀 작은 규모에서 해서 테크놀로지겠죠? 우리 오늘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쓰면서 말하는 거 쉽지 않네요. 그래서 유저와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 펑션이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동시에 녹아져서 팀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직접 해왔고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디자인과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와 디벨롭먼트의 메소덜리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말 가볍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미리 써왔어요. 제가 좀 반칙했었는데 원래 아까 한 10분 전까지만 15분 전까지만 이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떨리지 않을까 지금 전혀 안 떨리고 있는데 아주 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미리 써놨는데 그냥 키워드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기본적인 이게 나오니까 사진이 많이 나오네요. 역시 설명이 많이 나와야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기본적인 메소더리 틀을 가지고 그럼 소프트웨어 우리가 상대하는 대기업 우리 고객들 그리고 스타트업 고객들을 상대해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무엇인가를 활동을 할 때 그 기본적인 메소드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저희는 스타트업이라는 좀 말은 조금 지금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개념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엔 리스크는 assumption과 연결이 된 거예요. assumption, 가정. 이렇게 가정하고 지나가는 거죠. 내가 다 알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더라. 그러니까 그것부터 기초적이지만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밸리데이션 하느냐?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거예요. 가설, 실험, 검증, 가설, 실험, 검증.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내에서, 여력 내에서, 돈 내에서 그리고 갖고 있는 목표와 비춰봤을 때 가장 타당하고 빠른 방법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자라는 게 린 스타트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비슷한 것으로 MVP,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했고 제가 여러분을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MBE라는 것도 지어놨습니다. 이건 Minimum Viable Experiment예요. 어쩌면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건 프로덕트보다는 익스페리먼트인 것 같아요.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말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저랑 삼기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말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메저, 런이라는 이 사이클. 두 번째 디자인에서 아까 좀 생각보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유저 센터 디자인. 유저의 밸류가 결국에는 비즈니스 밸류로 연결이 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니즈와 골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런 토대로 퍼소나 같은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몇 가지 방법론이죠. UI, UX라고 적은 이유는 디자이너는 UI, UX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객을 대변하고 고객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UI, UX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결국에는 결과물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런칭을 하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다시 이터레이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 디자이너.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중심이 되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벨로퍼들이 있는데 디벨로퍼들은 저희는 아까도 나왔지만 애자일의 많은 플레이버들 중에 스크럼하고 XP가 있는지 XP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칸번도 있고 한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30년간 주장하고 있는 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프랙티스를 다 뽑아서 익스트림하게 가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들. 그 프랙티스들의 집합 제가 XP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페어 프로그래밍은 머스트예요. XP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드 리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페어가 계속해서 리뷰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에레산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페어 로테이션 하면서 이 코드 베이스, 이 비즈니스에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모든 팀 멤버가 결국에는 다 동의하시고 다 가질 수 있는 것. 팀의 오너십이 생기고 팀의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물론 CI/CD는 기본이고요. 지금 만들어서 바로 푸시해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상대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은 몇 분들은 귀찮아 죽겠어요. 하루에 5번씩 푸시를 해서 노티피케이션이 이렇게 오는데 그 곱하기 3 지금 3 프로젝트거든요. 전화에 계속 불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CI/CD는 당연한 것이고 심플리시티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놨었는데 좀 공간이 남아서 적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디벨로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간단한 기술력으로 이 골을 성취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XP 디벨로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들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때로는 데이터 사이언트 같은 데이터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때로는 SA 같은 우리 시스템 아키텍트들과 플랫폼과 관계해서 같이 활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된 밸런스 팀도 형태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초를 오버해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